부동산 경매에 관심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꼭 마주치게 될 아주 까다로운 물건이 있습니다. 서류를 딱 보면 이거 완전 폭탄인데? 싶은데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죠. 자, 이거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잘 몰라서 지나치는 엄청난 기회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요. 먼저 이 미스테리한 상황이 대체 뭔지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법적 방패의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 방패가 왜, 어떻게 깨지는지, 또 남겨진 상속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입찰 전략까지 제가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죠.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경매서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 수수께끼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찰자라면 이 물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마 머릿속에 딱 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 진짜 돈 넣어도 괜찮은 거 맞아?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완전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죠. 왼쪽을 보면요. 은행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보증금이 무려 2억 원입니다. 와, 이것만 보면 낙찰받는 사람이 2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물건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현재 상태가 임차인 사망,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 바로 이 두 단어가 이 위험천만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 하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항력.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임차인이 가진 법적 방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 방패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집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 못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권리죠. 그런데 이 강력한 방패가 제 역할을 하려면요. 반드시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점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 공식적으로 나 여기 살아요 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기둥이 단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고 경매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쭉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한 번 갖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쭉 존속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기둥 중 하나라도 잠깐이라도 빠져버리면 그 순간 방패는 그냥 와리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계속성,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는 바로 그 순간, 이 튼튼해 보였던 법적 방패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모든 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사람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럼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집에 보호받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온 세상에 알리던 공적인 신호가 그냥 뚝 끊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호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방패도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법은 아주 단순하게 봐요. 주민등록이라는 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세입자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 법적인 보호막도 같이 사라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졌다면 남겨진 가족들, 그러니까 법적인 상속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대체 뭘 물려받게 되는 걸까요?
상속인은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권리를 물려받으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 자체나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2억 내놓으세요 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은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어떤 권리보다 강력했던 무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맞설 수 있었던 법적 방패, 바로 이 대항력만큼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럼 상속인이 어떻게든 그 방패를 다시 살려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건 마치 고수 게이머의 아이템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맨몸으로 레벨 1부터 캐릭터를 새로 키워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그 집에 이사를 와서 살고 또 자기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맞춰야 해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새로 만든 방패의 힘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바로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부터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미 예전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경매에서는 보증금을 지킬 힘이 전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복잡한 법적인 논리를 우리가 다 이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아는 입찰자로서 당신을 위한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법원 판례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싹 다 종합한 결론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낙찰자인 여러분이 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확률은요? 99%? 아니요. 거의 100%에 가깝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2억 원이라는 큰 짐을 덜어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와, 그럼 2억 벌었다 하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승리가 모든 문제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증금 인수 위험은 거의 없으니 자신감 있게 입찰하세요. 둘째,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테니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바로 그 저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강제 집행 비용이나 이사비 같은 명도 비용을 미리 계상해서 입찰가에 반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혹시 모르니 입찰 직전에 법원에 가서 최신 서기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단순히 법과 숫자의 퍼즐을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 즉 사람의 문제까지 현명하게 관리하고 계산에 넣었을 때 비로소 진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